수식어를 보겠습니다. 우리 요 표가 뭐였어? 시험지의 수식어에 관련된 표라고 했지? 자, 기본적으로 수식어는요. 그 기능이 뭐느냐? 뒤에 오는 말을 꾸며준다는 거야. 우리 꾸미는 걸 수식한다라는 말로 하지. 그럼 꾸밈을 받는 걸 당하다 피를 써서 피수식어라고도 하겠지. 꾸며주는 말을 수식어, 꾸밈을 당하는 말을 피수식어,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어쨌든 수식어는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것들. 그럼 수식어에 두 가지가 있어. 관형사와 부사가 수식어에 포함이 되죠. 기본적으로 관형사는요, 체언 앞에 와서 체언을 꾸며요. 근데 우리 관형사의 가장 큰 특징, 그치,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어. 그 중에서도 성질 상태 나타내면 무슨 관형사? 성상 관형사, 새, 헛, 그치? 뭐 옛 이런 것들. 대상을 가리키면 지시 관형사, 이, 그, 저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와 관련되면 수 관형사, 요런 게 있고. 부사는 기본적으로 용언을 꾸미죠. 문장 전체도 꾸미고요. 또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참고로 관형사를 꾸미기도 하고 명사를 꾸미기도 하지. 그치? 또 이제 관형사는 무조건 꾸며주는 체언 앞에 와야 된다면 부사는 관형사보다는 조금 그 위치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 이때 하나의 성분을 꾸며주면 무슨 부사? 성분부사. 성분부사의 성상 뭐겠어? 성질, 상태. 지시, 이리 그리 저리. 그치? 이그저 들어가는 거. 부정부사 안과 못이 있고. 그 다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 문장부사. 얘들아 오타네. 수식 아니고 수식. 그치? 특히 양태부사는 화자의 태도가 들어간 거고요. 접속부사는 우리가 아는 접속사,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또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디테일하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금 요 표에서 파란색은 안 써도 되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관형사 볼게요. 자,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뭐를 꾸민다고? 체언을 꾸민다고. 뭐랑 붙을 수 없다고? 조사랑 붙을 수 없다고. 그리고 뭐 하지도 않는다? 활용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새 친구와 새로운 친구를 한번 볼게. 그치? 그럼 지금 보면 새가 친구를 꾸며주고요. 새로운도 친구를 꾸며주긴 하거든. 근데 이제 품사는 얘 성별이 뭔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역으로는 친구라는 걸 꾸며주는 배역을 맡은 것 같은데 배역은 동일한데 맞니? 타고난 성별이 어떤지 보는 거야. 이때 새는요, 새의 친구 조사랑 결합할 수도 없고요. 새다, 새서라고 활용이 되지도 않죠. 그럼 이때 새는 뭐야? 관형사야. 근데 새로운은? 새로운, 새로워서, 새롭지처럼 활용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얘는 관형사가 아닌 거야. 기본형이 뭐니까? 새롭다니까. 그럼 얘는 관형사가 아니라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우리 아직 용언을 아직 안 했어. 근데 어쨌든 기본형이 새롭다니까 활용이 되는 거야. 그럼 활용이 되는 건 동사 아니면 형용사야?
이해돼? 그거 좀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럼 관형사를 볼 건데 성질 상태 나타내는 걸 무슨 관형사? 성상 관형사. 좀 외워. 옛, 헌, 새. 되게 기본적인 거. 그치? 그 다음 지시 관형사는, 자, 국어에서 지시는 이그저가 들어가는 거였지. 그쵸? 그 다음에 수랑 관련된 수 관형사에 한, 두, 세, 뭐 수랑 관련된 게 있겠죠.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아래 볼게요. 이, 그, 저는 지시 관형사잖아. 근데 이게 거리를 나타내 주기도 해. 거리를. 기본적으로 화자에게 가까운 대상을 가리킬 때는 이를 써. 근데 지시 대명사도 똑같아. 화자에게 가까운 사물은 이것이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듣는 이에게 가까운 것은 그야. 그 책, 그것. 그치? 그 다음 둘 다에게 먼 거를 뭐라고 해? 저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그저가 거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화자에게 가까운 건 이, 그치? 청자에게 가까운 건 그, 둘 다에게 먼 건 저. 오케이. 관형사를 구분할 거야. 근데 계속 나오는데 품사랑 문장 성분 똑같이 관형자가 들어가도 얘를 품사를 물었느냐 문장 성분을 묻느냐는 다른 카테고리인 거야. 품사는 타고난 성별이라고 했고 문장 성분은 사회에서의 역할, 연극에서의 배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관형어에 포함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관형사라는 성별은 관형어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건 관형사. 3번 먼저 보면 체언에 관형어로서 기능을 하게 해주는 격조사 의가 붙어도 돼. 근데 이 의는 생략이 가능한 엄마의 가방이야. 그럼 의 빼도 엄마 가방 되지. 그러니까 엄마라는 체언 단독, 2번 체언 단독으로도 관형어가 될 수 있어. 그 다음 어간에 역시 관형어로 기능을 해주게끔 분장해주는 어미가 붙어도 된다는 거야. 됐니? 됐니? 요거는 다음 파트에서 할 거니까 우선 그냥 좀 보고요. 즉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분해라. 품사는 성별, 문장 성분은 배역이다. 관형사랑 형용사를 너네가 제일 많이 헷갈려 해. 아까 새와 새로운처럼. 그치? 그걸 보는 거야. 관형사는 활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형용사는 활용을 해요. 됐니? 그 다음 관형사랑 접수사 아니고요. 접두사입니다. 새가 접두사로 쓰일 수도 있어. 접사는 트랜스젠더 수술이야.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거야. 관형사는 접두사와 달리 별다른 제약 없이 피수식어, 꾸밈을 받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새하얗다, 새빨갛다는 어떤 색과 관련된 용언에만 결합할 수 있는 거고 새해는 관형사 명사 구성만 가능한 거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 띄어쓰기 보면 돼. 관형사는 새로운 단어니까 띄어쓰기가 있는데 접두사는 그게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되기 때문에 뒷말과 띄어쓸 수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부사를 한번 봅시다. 자, 부사는 기본적으로 용언. 용언이나 관형사도 꾸밀 수 있고요. 다른 부사를 꾸밀 수도 있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관형사처럼 꾸며주는 말의 앞에 오긴 하지만 관형사에 비해 좀 비교적 자유롭게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크게 하나의 문장 성분만 꾸며주는 무슨 부사? 성분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부사로 나뉘고요. 성분부사는 성질 상태 나타내는 성상부사. 여기에는 상태랑 관련된 뭐 빨리, 갑자기, 천천히, 많이, 깊이, 높이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아주, 너무, 매우, 몹시, 무척 얘도 성상이야. 의성어, 의태어 관련된 것도 성상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시부사는 이그, 저가 들어간 건 당연하고 어머 오늘, 내일, 매일, 언제, 일찍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지시부사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 외워. 부정부사에 뭐가 있어? 안과 못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숙제 안 했다고 해야 더 혼나? 못 했다고 해야 더 혼나? 안 했다고 하면 더 혼나. 왜? 의도가 불순하거든. 의지가 없었다고 보거든. 근데 못 했다고 하면 상황이나 능력이 부족하니까 덜 혼나는 거겠지. 너네 뭐랄까 약간 본능적으로 쓰고 있잖아. 그치? 그 다음 문장을 꾸며주는 걸 문장부사라고 하는데 쉬운 거부터 볼까? 먼저 접속부사. 접속부사. 우리가 아는 뭐 접속어.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곧 즉. 근데 단어를 접속해주는 부사도 있구나.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양태부사가 조금 너네한테 어려운 말일 텐데 양태부사는 화자의 뭐랑 관련됐다? 태도. 좀 얘들을 좀 외워두면 좋아. 과연, 정말, 설마, 아마, 비록, 제발, 부디, 모름지기. 근데 만약에 정말이요. 정말 빠르다처럼 하나의 문장만 성분만 꾸며준다면 그냥 성분부사야. 정말 그 말이 맞아? 라고 한다면 문장부사. 중에 이걸 믿을 수 없다라는 태도가 들어갔으니까 양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되죠? 오케이. 다시. 자, 여기 관형사부터 봐봐. 관형사 못 꾸며. 체형 꾸며. 어디에 위치해? 체형 앞에 위치해. 맞니? 얘의 특징 조사와 결합이 안 돼. 활용돼? 활용 안 돼. 그치? 관형사의 종류 3가지가 있어. 성질 상태 나타나는 성상 관형사. 예, 세, 헌 같은 거. 그 다음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관형사. 이그저어가 주로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수랑 관련되는 수관형사. 그래서 이 수관형사와 지시관형사가 체언인 수사랑 대명사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사가 붙냐 붙지 않냐로 파악을 했었죠. 그리고 관형어라는 문장 성분과 관형사라는 품사는 동일한 말은 아니라는 거. 오케이? 품사는 성별에 가깝고 문장 성분은 배역에 가깝다는 거. 그 다음 수식어의 부사가 있는데요. 관형사는 체언만 꾸몄잖아. 근데 부사는 용언, 기본적으로 동사형사 꾸밀 수 있고 관형사도 꾸밀 수 있어. 예를 들어 새 신발이라고 했어. 그럼 새는 신발을 꾸며주는 관형사지. 아주 새 신발은? 아주가 새라는 관형사를 꾸며주지. 됐니? 다른 부사 꾸며주는 것도 예시로 한번 해볼까? 라고 했어.
그럼 빨리가 뭐뭐 다를 꾸며주는 부사야. 너무가 그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참고로 뭐를 수식하기도 한다? 명사를 수식하기도 할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뒤라고 했어. 그럼 지금 바로가 뭐를 꾸며줘? 뒤를 꾸며주지. 명사를 꾸며주지. 그럼 관형사여야 되는데 이 바로가 일어나다와 같은 동사를 꾸며주기도 하는 거야. 근데 관형사는 뭐만 꾸며야 돼? 명사만 꾸며야 되는데 일어나다라는 동사도 꾸며주니까 바로는 관형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된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부사는 주로 용언, 또 관형사도 꾸몄지. 또 다른 부사도 꾸미지. 문장 전체도 꾸미지. 명사까지도 꾸밀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또 관형사는 꾸며주는 체현 바로 앞에 왔어야 됐었는데 얘는 관형사보다는 위치가 좀 더 자유롭다는 거. 그치? 그리고 크게 보면 하나의 성분을 꾸미는 성분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부사로 나뉠 수 있다는 거. 성분부사에는 성상, 지시, 부정이 있다는 거. 다시 성분부사에는 성상, 지시, 부정이 있다는 거. 정도를 나타내는 것도 성상이고요. 의성, 의태랑 관련된 것도 성상부사에 포함을 시킨다. 맞니? 그 다음 지시부사에 이그저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일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지시부사에 포함이 된다는 거. 시간을 가리키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부사에 안과 못이 있다는 거. 이게 성분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 무슨 부사? 문장부사. 문장부사는 크게 양태와 접속. 그럼 이제 접속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접속어야. 다만 단어를 이어주는 것도 접속부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또 양태부사는 화자에 뭐가 들어간다?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예시로 뭐 과연, 정말, 설마, 제발, 부디, 모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됐나요? 아래 볼게요. 자, 우리 관형사의 특징은 뭐였지? 조사와 결합이 절대 안 됐었거든. 근데 부사 같은 경우는 부사는 보조사랑은 결합할 수 있어. 우리가 조사를 아직 안 했는데, 그치? 조사는요, 자격을 주는 격조사도 있고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도 있거든. 근데 부사는 보조사랑은 결합할 수 있다. 그럼 보조사가 대표적인 게 은는, 도만, 부터까지, 마저조차, 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빨리 도 온다 이런 식으로 빨리라는 부사에 도라는 보조사가 결합할 수도 있다. 됐니? 네. 그 다음 똑같아. 품사랑 문장 성분 뭐 해야 돼? 구분해야 되지. 네. 됐어? 네. 그치? 그럼 부사 자체가 부사어 될 수 있고 부사격 조사 붙으면 역시 부사어로 배역을 맡을 수 있는 거고 부사형 전성 어미로 분장되면 또 부사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 잘 나오는 거 여기 있잖아. 시간과 관련돼 가지고 오늘, 내일, 뭐 어제 이런 거 있잖아. 맞니? 이거를 명사랑 구분하기도 해. 그러니까 오늘, 내일, 어제는요. 부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요. 명사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때는 조사를 보면 돼. 오늘 일찍 일어났네 라고 했어.
그럼 이때 오늘은 뒤에 조사 없으니까 부사야.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이때 은은 조사 붙었으니까 오늘은 명사야. 이해돼? 물론 부사에 보조사가 올 수 있다고 했지만 시간 부사어 같은 경우 오늘, 내일, 어제 같은 경우는 조사가 붙으면 명사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됐죠? 됐어요? 오케이. 그럼 아래 지금 독립어원이 있어. 그럼 독립어는 기본적으로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 관계를 갖지 않아. 독립성을 가지고 여기 밑줄 문장의 어느 곳에나 놓일 수 있어. 물론 이게 독립어라는 표지가 드러나기도 해. 뭐 쉼표를 준다든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립어에는 여기가 독립어일 거고, 감탄사가 포함이 되는 거죠. 감탄사라는 건 우선 부르는 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 혹은 어떤 느낌, 놀람이나 어떤 느낌을 나타내는 것들을 감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감탄사, 느낌, 부름, 응답. 혹은 특별한 의미 없이 쓰이는 입버릇 및 더듬거림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역시 똑같아. 품사랑 문장 성분을 구분해야겠지. 됐니? 자, 그럼 요게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야야. 야야. 야. 일어나. 두레야. 일어나. 라는 A와 B의 문장이 있다고 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이때 야는 그냥 부르는 거니까 얘는 감탄사야. 근데 두레야는 두레라는 명사와 그 두레를 부를 수 있게 해주는 조사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품사가 다르지. 그러니까 문장 성분, 배역은 둘 다 일어나와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어에 해당이 되거든. 문장 성분은. 근데 성별을 보자면 야는 감탄사인데 두레야는 명사와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요거 되게 잘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